안녕하십니까. 인천과 경기, 서울에 이어서 부산의 수돗물에서도 유충이 나왔다는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일단 아파트 저수조나 가정용 물탱크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정수 과정에서도 이 유충을 완벽하게 걸러내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이만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4일 이후 부산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된 신고 사례는 모두 11건입니다. 부산시 상수도 사업본부는 이 가운데 현장에서 발견된 4마리를 수거해 조사 중인데 모기 유충이 2마리, 파리와 깔따구 유충이 각각 1마리입니다. 긴급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일단 정수장과 배수지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천과 달리 의심 신고가 한 지역에 집중되지 않고 산발적으로 들어와 정수 개통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장마철을 맞아 아파트 저수조와 가정용 물탱크에서 유충이 유입됐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대단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6개월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물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개인 물탱크 같은 경우에는 청소를 하는 게 의무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이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취약합니다. 그러면서도 광역 상수도의 특성상 고도 정수 처리 과정을 거쳐도 완벽히 유충을 제거하긴 사실상 힘들다고 인정합니다. 혹시 이제 배수지라든지 물탱크에서 한 마리씩 들어갈 수는 있거든요. 그런 여지까지는 저희들도 사실은 완전히 100% 장담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부산시 상수도 사업본부는 정수장에서의 유충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입상 활성탄 여과지 역세척 주기를 기존 5일에서 여름 동안 3일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또 후 오존의 용량을 기존의 1ppm에서 1.2ppm으로 늘려 수질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완영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달 30일부터 가덕도 인근을 비롯해 부산 연안해역 곳곳에서 바다 색깔이 붉게 변하는 적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장마로 인해 플랑크톤의 먹이가 되는 육상 오염물질이 바다로 유입된 데 따른 것으로 이번 적조의 원인인 에사라티늄은 피해가 없는 무해성 적조 생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폭행이나 비리로 피해를 입은 선수나 지도자를 위한 조직이 있습니다. 바로 스포츠 공정위원회인데요. 이 조직은 체육회 안에 설치돼 있어 조사와 징계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체육회 폭행 사태에서 보듯이 아직은 수사 중이다. 또 사법기관의 판단을 지켜보겠다며 공정위 개최를 머뭇거리는 게 현실이죠. 자, 그렇다면 자신을 비판한 이들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송광모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부산에서 열린 체육대회입니다. 대회 시작 전 관중석에 커다란 현수막이 걸립니다. 유도회는 회장의 사조직이 아니다. 부당 인사를 철회하고 고소고발을 멈춰라. 현수막을 내걸고 당시 유도회장 A씨 등을 규탄한 이들은 부산의 유도 관장들이었습니다. 부당한 해고에 대해서 선량한 유도인들이 동참한 것뿐이었습니다. 고소고발이 너무 난무하다 보니까 그 피해자들이 자꾸 늘어나게 되고 그냥 저희들은 고만 쌌으면 좋겠다. 유도회 내부 스포츠 공정위원회는 즉각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넉 달 뒤 현수막을 든 관장 7명에게 내려진 건 다름 아닌 자격 정지. 규정상 제명 다음으로 가장 강한 징계입니다. 현수막으로 회장과 집행부의 명예를 훼손했고 체육대회를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집행유예 2년이라는 규정에도 없는 문구를 추가합니다. 승단 심사라든지 시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아예 참여를 못하게 됩니다. 발언들은 일종의 성과물인데 그런 것들을 넣지 못하고. A 전 회장의 고소로 일부 체육인들이 수사까지 받았지만 검찰은 지난해 3월 체육인들이 공익 목적으로 의견 표명을 한 것이고 관중석에서 현수막을 들었을 뿐 경기를 방해하지도 않았다며 두 혐의 모두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그러나 끝이 아니었습니다. 부산시 유도회는 상위 기관인 시체육회 권고로 지난해 말 공정위원회를 다시 열었지만 이번에도 자격정지, 집행유예라는 표현은 빠집니다. 수사기관에서 무혐의로 처리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는 또 등장합니다. 수사기관과 체육회의 판단은 별개라는 겁니다. 현수막을 들면은 일회용으로 친 사람도 있고 같은 동일한 행위로 일행 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들었던 거는 징계도 될 수가 있어요.
부산시 체육회는 고 최숙현 사건이 일어난 뒤인 지난 13일 자체 공정위를 열고 관장들에게 항의 절차를 어긴 것만 인정해 2년여 만에 유도회의 중징계를 취소하고 가벼운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MBC 뉴스 송강모입니다. 부산 지역 구군의회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바람 잘 날 없는 기초의회 내 갈등에 시민들의 피로감만 더해지고 있습니다. 류재민 기자입니다. 본회의장 앞에서 의원들 사이에 고성과 함께 심한 몸싸움이 이어집니다. 사하구의회 후반기 의장 선출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선출된 후보가 아닌 같은 당 다른 후보가 미래통합당의 지지를 받아 출마해 결국 당선된 겁니다. 당론을 어기고 당선된 이 후보는 결국 소속 정당에서 제명됐습니다. 남구의회에서도 당 협의 사항을 위반하고 의장에 선출된 미래통합당 소속 의장이 제명되는 등 부산에서만 의장 선출 과정에서 모두 11명이 무더기로 제명됐습니다. 기장군의회 상임위원장 선거에서는 한 의원이 조롱 섞인 글이 적힌 기권표를 제출해 선거가 무산됐고 의장이 동료 의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초의회 내 각종 잡음은 잇따른 성추문과 지난 총선 부산 참패로 여당의 구심점이 없어진 데다 당 조직력까지 약해지면서 기초의원들이 개인 이익에 치중하며 당론을 따르지 않는 분위기가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당론이 항상 지배적인 건 아니지만 거기 이제 적용돼야 될 타이밍이 있거든요. 근데 의장선거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죠. 자체 내에 뭔가 룰을 정해야 되는데 자꾸 일탈 행동이 나오잖아요. 부산 지역 기초의회에 잇따른 감투를 둘러싼 잡음으로 이를 보는 시민들의 피로감만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결국 기초의회 무용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구민들 중심의 주민들 중심의 민관 협치로 돌리자 이런 얘기들이 강화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의원들이나 하여튼 기초의원들이 좀 자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익보다는 공익을 우선시하는. 이런 기초의회의 내용이 앞으로 2년 정도 남은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의 표심에 어떻게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제 비대면 디지털 금융은 은행권에서도 화두가 됐습니다. 모바일 고객, 비대면 거래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디지털 경쟁력 강화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정은주 기자입니다. 30대 직장인 박준영 씨는 은행에 가본 지 오래입니다. 은행에 직접 가지 않더라도 계좌 이체부터 송금, 대출까지 금융 관련 업무 대부분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요즘에는 은행 거래하기에는 제 업무 시간에 또 가야 되고 귀찮고 그러니까 은행 앱을 이용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바일을 통한 비대면 금융 거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부산은행의 경우 최근 2년 사이 모바일 고객 수는 188만 명에서 274만 명으로 46% 이상 늘었고 같은 기간 모바일 거래 건수는 4천만 건에서 1억 6천만 건 가까이로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 시중 지방은행들은 비대면 금융 상품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또 B&K 금융그룹은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그룹 차원의 IT 센터를 지난해 준공한 데 이어 오는 9월에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바우처 출시를 앞두고 있는 등 디지털 경쟁력 강화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창구에 고객님들이 안 오신다는 거죠. 그런 걸 보면 저희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비대면이고 이 부분을 고객들이 좀 더 편하게 그리고 좀 더 쉽게 들어갈 수 있어야지. 비대면, 디지털화를 중심으로 한 미래 경쟁력 확보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은행권에서도 가장 중요한 과제로 등장했습니다. MBC 뉴스 정은주입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사하구 장림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50대 A씨가 몰던 SUV가 주차장 난간을 들이받고 5m 아래 도로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A씨와 동승자 모두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내 유일의 스위빙 연구선인 아라운호가
코로나19 대비 태세를 갖추고 60일간의 북극 항해에 나섰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아라운호가 지난 17일 전남 광양항에서 출발한 것을 시작으로 베링해와 척치해, 동시베리아해 등에서 북극 연구를 수행한 뒤 오는 9월 15일 복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서 국내에서 54명 전원이 승선한 후 정박 없이 60일간 항해할 예정이며 이처럼 정박을 하지 않고 북극을 항해하는 것은 지난 2010년 북극 항해를 시작한 이래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해 부산 MBC가 방송한 부산시 해외 취업 지원 사업 부실 보도와 관련해 감사원이 부산시에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감사원은 부산시가 경영자 총연합회와 상공회의소에 민간 위탁한 청년 해외 취업 지원 사업에 참여한 554명 중 134명이 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정착금을 중복 지원받은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이외에도 부산시가 실적 파악과 기타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점 등을 들어 주의 조치를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부터 국내 작업자와 접촉이 많은 러시아 선박 선원에 대해서 증상 여부와 관계없이 전수 진단 검사가 시작됐습니다. 국립부산검역소는 타 지역 검역소에서 검역 전문 인력 7명을 지원받아 국내 작업자와 접촉이 많은 러시아 원형 어선과 냉동 화물선, 또 수리를 위한 선박에 대해 코로나19 전수 검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16일, 17일 발생한 환자 22명 외에 추가 확진자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으며 지금까지 러시아 선원과 접촉한 75명 중에서도 확진자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